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마도 품격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게 됩니다. 고상한 인품과 웬만해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심성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남과 다른 아우라까지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품격 있게 살고픈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장년, 노년들의 모습은 품격은커녕 교양 없고 무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할 때면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런 행동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하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도 경박하게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챙겨볼 일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정작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외모만 나이 들고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무식하고 경박하며 천한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다면 노년기에 더 품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행동. 허풍치는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뭐든지 대단하고 훌륭하고 거창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풍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와 주위 사람을 팔아서 자기 값어치를 더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 자랑도 모자라서 사위 자랑에다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잘 나간다 한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함께 높여보려는 그 얕은 심사가 원하게 보입니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이야기할 만한 가치 있는 경험이나 성취, 생각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마치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 우리 딸이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어.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성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일 때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업적을 마치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성취는 전적으로 자녀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인 경우가 많은데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시켜서 우리 아이가 음악적 재능이 이렇게 좋아. 이런 말들은 결국 타인의 성취를 도구 삼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그 사람의 불안과 열등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화려한 직함이나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닌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그로부터 얻은 지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경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기 콘텐츠가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남에게 자랑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에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품격 있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축하할 줄 압니다. 자녀나 가족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은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그 사람의 내적 자신감과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행동.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이 되어버립니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보고 판단을 하니까 성에 차는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땅치 않고 몹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날에는 완전 죽음입니다. 사소하게 넘길 만한 주제들도 남의 가정사여서 그냥 들어주고 격려나 위로를 해주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 감소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생각과 습관이 굳어지면서 변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래된 관점을 고수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의 개방적인 태도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과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접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선입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에 기반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선입견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맛보거나 다른 장르의 책이나 영화를 접하거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또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몰아가는 짓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여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입니다. 본인이 재산도 많고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약함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력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그에게서 교육자라는 지위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 미숙한 인격의 민낯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럴듯한 얘기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참맛도 즐깁니다. 사람들은 겸손하고 남을 높이는 사람을 또 알아봅니다. 가끔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를 느꼈을 때 입 밖으로 그 험담을 내놓지 말고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즘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지 하고 말이죠. 열등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가끔씩 느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를 열등 컴플렉스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될 때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나 신체적 능력, 외모 등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런 열등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험담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험담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시적인 친밀감이나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감은 매우 표면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긍정적인 가치 공유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며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노년의 삶의 질과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내적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실패, 외모나 재산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태도에 감사함을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은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잘난 척하고 거만한 행동.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 욕구를 잘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지냅니다.
반드시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가 올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자신을 믿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눈꼴 사납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대충 받아줬더니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공감 능력 제로를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곱게 자랐는지 굳이 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고 싶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종자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상대하기도 피곤하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은 잘난 척하는 자신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세상에 잘난 척 받아주며 다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못난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정 욕구와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시 행동은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나 영향력이 감소할 때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직업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성취나 지위를 더 강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적 자신감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겸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깊은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조언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한지 살피는 배려심입니다. 경청의 자세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경박한 행동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을 이용하거나 깎아내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참고 지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직장 동료와의 단절, 자녀의 독립,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관계마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소원해진다면 외로움과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면역기능 저하,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무식하고 경박한 행동은 자기 성장을 제한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세대나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노년기에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식하고 경박한 행동은 타인의 존경과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노인에게는 지혜와 원숙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은 더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존경과 신뢰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인격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존경받는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자원이 되며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노년기에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히려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성장과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나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결코 자기 비판이나 자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식하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평생 학습의 태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활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 다른 문화나 관점을 접하는 것,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평생 학습의 일부입니다. 이런 학습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중요합니다. 학습은 반드시 형식적인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점을 접하는 것도 모두 학습의 일환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진정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적 자신감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자신이 가진 것, 경험한 것, 만난 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습관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은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노년기에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이 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네 번째 요소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 감정,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런 존중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활 방식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더 의미 있는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청하는 태도, 적절한 때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불필요한 비판이나 험담을 삼가는 것 등이 모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석가는 천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한 자는 성내는 사람, 다음으로 원한을 품은 사람, 위선을 행하며 그릇된 소견을 가진 사람, 거짓을 꾸미고 아첨하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생명을 해치고 자애로운 마음이 없는 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 남의 재물을 빼앗고 약탈하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빚을 지고도 발뺌하는 자, 길 가는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친척이나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부자이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 부모나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반대로 알려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천한 사람의 특징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하는 노년기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나온 인생에서의 실패나 좌절, 타인에게 받은 상처,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등이 분노와 원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해치게 됩니다.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주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용서는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분노와 원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선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는 것은 품격 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성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실성입니다. 정직함은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진실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은 신뢰관계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정직한 소통은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촉진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압제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은 모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동을 넘어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애로운 마음은 노년기에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지혜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와 같은 이타적 행동은
자애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이타적 행동은 노년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품격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거나 가족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나 더 넓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 등이 모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식하고 경박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피하고 대신 품격과 지혜를 쌓아가는 삶은 노년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남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려 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잘난 척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지위가 아닌 내적인 성숙함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 성찰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천한 사람이 하는 행동만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품격이 쌓이게 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취나 가족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품격 있게 보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